앞서서 제가 북한이 내부 문제 때문에 지금 대남 군사 도발에 나서고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지금 위험을 이렇게 최대로 끌어올리는 지금 옥토버 스프라이즈, 즉 10월 달에 깜짝 놀랄만한 사태를 미국 대선 전에 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대남 도발은 서해상이나 DMZ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크게 10월 달에 도발했을 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재선 가능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북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란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을 도울 그런 도발을 미국을 향해서 10월 달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해서 세상을 깜짝 놀랄만하게 할 대미 도발을 하겠느냐. 자, 그러기보다는 남측을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오히려 대선 이후에 새로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과 지금 대화의 협상으로 급반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이 대남 도발을 함으로써 그때 이후에 지금 대북 제재와 코로나에 몰린 경제적 제재를 도발로서 완화를 갖다가 노리는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도발을 할 건데, 과거처럼 NLL이나 휴전선에서 과거에 했던 방식의 도발은 하지 않고 새로운 도발의 방식을 취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거의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 뭔가 하면 진짜 전문가라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특별하게 서로 결론이 다를 수 없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서해상에서 무인도를 점령하거나 NLL 주변에 있는 무인도 있잖아요. 연평도, 백령도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소청도, 대청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해 5도에서 쭉 연결되는 가운데에 있는 무인도를 점령을 해서 북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점령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이 중대 내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무인도를 북이 장악을 한다면 그럼 북에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왜? 그 한국군을 포로로 잡고 만약에 북이 버티게 된다면 이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파장이 매우 심각하게 돼서 북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은 인력으로 적은 대가를 치르고 큰 홍보 효과를 얻고 전 세계는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돌을 보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질로 잡고 대치를 하고 점령 상태에 있다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탑뉴스로 보도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데, 저는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나 정경두 체제의 군 수뇌부가 북이 서해 5도를 북에서 한 30km 20km 떨어진 그 섬을 기습을 하게 될 때 야간에 그걸 갖다가 저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겠는가? 또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거기 내려오는 북한군들을 공격해서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점령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K9 자주포가 북을 향해서 쏴본 지도 별로 없는데 지금 9.19 군사합의 이후에 자주포는 육지에 나와서 연습하고 거기 현장에 있는 자주포는 실제로 발사되는가 안 되는가도 지금 체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대응 능력이 있겠느냐? 저는 과거처럼 한국군이 북의 도발에 아주 집중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능력 자체가 사실상으로 와해되어 있고, 진짜 와해되어 있는 것은 한국군 수뇌부의 정신 상태가 위에서부터 밑에 병까지 다 와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남측을 향해서는 NLL상의 무인도를 점령하고 내지는 서해에 한 100km, 150km쯤에 있는 무인도를 미사일로 박살을 냈을 때 그 박살낸
북한의 원점을 한국군의 F-15나 F-35가 가서 폭격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또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북한이 정면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럴 때 요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북이 서해상의 무인도에 다연발로 방사포와 미사일을 섞어 쏴서 무인도를 폭파시켜 버렸을 때, 그때 과연 한국군의 팩3나 사드가 저걸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미군의 안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는 상황을 북이 연출할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정치적인 압박 효과를 노리는 거고, 북은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의 갈등을 유발시켜서, 즉 한국의 정부는 북을 달래게 나오고, 또 한국의 친북 세력이나 여권 세력들은 전쟁하지 말자고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그렇다면 너네 안보는 너네가 지켜라, 우리는 떠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북은 미국을 향해서는 10월 달쯤에 가능하다면 그 도발이 미칠 영향력을 계산을 해서 지금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측면에서 북이 미국을 향해서 SLBM을 쏘거나 ICBM을 쏘게 되면, 자, 이거는 트럼프는 이제 북이 자신을 배신했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해서 오히려 미친 척하고 트럼프가 북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자랑하던 업적이 2년 동안에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고 바이든이 당선되는 건데, 그럴 즈음에 트럼프가 북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지시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안면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낙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차라리 바이든을 상대로 도발하는 모양이 된다면 모를까. 자,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있고, 또 트럼프가 180도 돌아서서 북을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은 북이 별로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한반도 하반기 안보가 좌우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이 도발했을 때 한국이 지금 북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대응하면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미국이 개입되고 한미 간의 관계는 오히려 안정적이 될 수 있죠. 미군이 한국과 더불어서 북을 같이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북의 도발에 문이 꼼짝하지 않고 그냥 북에게 서로 회담을 하자,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서 북에게 다른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 놓을 때는 트럼프가 아마 미군을 지금 상당 숫자를 철수하겠다라는 부분을 대선 전에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이 미국을 상대로 직접 도발하는 거, ICBM이나 SLBM을 쏘는 이런 부분은 트럼프가 거의 가능성이 없어졌고 바이든이 이제 유력하다, 요랬을 때는 바이든 보라고 긴장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럴 때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어진 트럼프가 군사적 응징을 북을 향해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부분을 보면서 하게 될 거다. 트럼프가 의혹 상실 단계에 접어들면 바이든을 상대로 북이 대선 전에 도발을 하고 트럼프를 떡을 만든 채 바이든에게 당선을 우리가 도왔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이 북과 미국이 다시 협상에 들어가는 부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북의 올해 내내 북은 도발로 집중할 거고, 이제 이 도발 이후에 어떤 과정에서 남측을 협상 파트너로 해서 남측에서 북이 뭘 얻어내려고 도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북은 앞으로도 미국과는 직접 상대를 하지 남측을 통해서 미국을 만나는 일은 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여정이가 임시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김여정이 문을 다루고 김정은은 트럼프나 시진핑 등급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저는 북이 이럴 이유가 전혀 없고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키우면 키울수록 북한 군부 내부에 김정은에 대한 불신은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군부가 김정은까지는 3대 세습 왕조로서 인정하지만 김여정이 나서서 북한 군부를 흔들고 그리고 2인자로서 지금 설치는 부분은 임시 후계자라는 부분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지도자 자질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의 연장에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김정은의 유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 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상적인 언행이나 판단을 할 상태가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김여정이가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여정이 저렇게 하는 행동을 북이 동영상이나 화면으로 보여서 북측이나 남측이나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김여정이 뭐라고 말했다라는 담화만 나오지 김여정의 모습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단 말인가. 이 부분은 김여정조차도 지금 북의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라 군부의 꼭두가시로 이름이 도용당하는 지금 그런 상태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북의 공식적인 수반이 대외적 수반이 최용해입니다. 최용해는 김영남이가 맡고 있던 자리를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 4월부터요. 그래서 최용해가 지금 공식적인 2인자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과거에 북한의 해외 정상이 가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자기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김영남이가 북한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수반이라고 하면서 의전상으로 대우를 해줬죠. 그런데 작년에 4월달에 이제 김영남을 최용해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용해가 김영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북한의 최고 실세입니다. 최용해는 북한의 태자당이에요. 그런데 최용해가 지금 자명을 하고 있다. 최용해는 왜 자명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최용해가 김정은이하고 동시에 건강이 나빠진다. 이것도 지금 물론 최용해가 나이가 70입니다. 근데 최용해가 아프고 김정은이도 같이 아프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보고 있고요. 최용해가 김정은이가 사실상 지금 유고 상태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최용해의 성격이나 상황으로 보면 김여정을 앞에 세우고 최용해가 직접 북한에서 이 권력을 다 장악해서 갖고 가는 자기 시대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최용해는 북에서 그렇게 해도 충분할 만큼 북의 혁명 원로 집안의 자제예요. 어떻게 보면 최용해 입장에서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에 대해서 복종은 하지만은 좀 우습게 보는 시각도 있을 거라고 보고 군에 대한 장악력도 최용해가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최용해가 또 보이지 않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최용해까지도 실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최용해하고 최선희 외무성 그 여자 있죠.
북한 협상할 때 자주 놓은 제1부상, 그 외무성 제1부상인 최선희가 최용해의 여자 사촌인데 그 최선희조차도 요즘 사라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 부분은 아마 북에서 지금 김정은의 어떤 유고 이후에 최용해, 최선희 등 2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통제까지도 북의 군부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보자 하면 지금 북한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매우 심각한 일이 뭔가가 내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최용해조차도 지금 수습하지 못하는 단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되면 김정은에서 참모 역할을 하던 신복들이 같이 마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여정이가 꼭두가시 역할 수준을 하고 있다면 김여정의 참모들도 마비됐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 북한의 지금 지도부고 통째로 아마 김정은, 김여정의 집사들 정보통이 다 아웃된 상태에서 최용해까지 아웃됐다면 북한 군부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오랜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지금 독자적인 지금 대남 선택 도발을 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김여정이가 지금 대적 관계를 군부에 위임한다라고 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여정이가 13일 담화에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북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넘겨주려고 한다.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총참모부는 이제 곧바로 날려버렸죠. 개성연락사무소를. 그리고 금강산 개성공단에 군을 전개하고 비무장지대에 감시 초소 재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그리고 지금 확성기 재가동, 그리고 전단 살포 등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 군부가 신속하게 계획 보고 승인, 계기행, 주민 공개를 일사천리로 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태용호 의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김여정의 한마디가 북한 전체를 움직이는 새로운 지구조다라고 보여주면서 김여정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 군부가 김여정을 그냥 꼭두가시로 세워놓고 김여정이 말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웃된 상태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지시했다라고 말은 할 수 없는 거니 김여정을 내세워서 군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당분간 저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마음대로 다 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한마디로 대적 행동 행사권, 즉 남에 대한 도발권을 총참모부에 넘겨준다라고 해서 위임받은 겁니다. 이게 사기꾼들이 항상 사기를 칠 때 권한을 위임받았다. 주인이 나한테 권한을 위임했다 하면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일이 지금 북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으면 김여정이 2인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집중하면 지금 대남 도발에서 북한 군부의 예상치 못한 강도와 전략에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무력화된 김정은, 김여정에게 기대하다가 군부한테 뒤통수를 맞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